여기 중턱이 있잖아요. 그 위에가 있다는 거지. 꼭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네. 아직도 이게 지금 네. 어금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논리가 지금도 통한다고 하면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과 박종원의 경제한방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긴축 정책을 쓸 때마다 중국 증시도 영향을 받고 또 이게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부터 보기 시작해서 한번 세계 증시를 좀 전망해 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대형주 300가지를 묶은 CSI 300 지수가 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신호탄으로 봐야 될까요? 올해 들어와서 중국 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현상을 부진한 보이고 거죠. 있죠. 근데 네. 주가 지수라는 거는 영향 주는 요소들이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거시경제 요인도 있고요. 국내 경제 요인도 있고요. 또 중국은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80%가 다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behavior는 reasonable behavior 아니에요.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투기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투기라는 거는 소문에 사고 소문에 파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고 우리가 양대 효과라고 하죠. 따라가는 이런 추적 투자 행태를 보이고 밖에 조금만 일이 있으면 샀다 팔았다 하고 가치대로 가는 게 아닌 이런 시장 행태가 중국에서 극한에 네.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분동성이 훨씬 커요. 다른 네. 나라에 비해서. 네. 근데 과거 우리 2014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의 중국 주가 지수의 이 흐름 패턴을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성장주와 가치주로 나뉘잖아요. 네. 그 가치주라고 할 구별이 때는 명확한가. 네. 무슨 말이냐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펀더멘탈은 항상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 비교하면 체력이 되게 좋아. 말이 되게 좋은 말이야. 그렇죠. 잘 뛸 수 있는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떤 외부 샥이냐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내가 제 몸값을 못 받은 거지. 네. 뭐 알아봤거나. 우리 그런 사람이 되게 인재인데 사회에서 잘 못 쓰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하고 그런 가치주인데 제일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을 줄 수 있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치주는 보통 왜 투자하냐면 저평가된 요인도 있지만 배당도 꾸준히 배당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즘처럼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금리를 거의 안 줄 때 배당 수익률이 3% 준다? 배당 수익률이 5%다? 이거 너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가치주 개념이고요. 성장주라는 거는 대부분 이익을 못 내요. 이익이 없어요. 다 네. 적자, 쿠팡 계속 적자잖아요. 그렇죠. 적자인 기업에 내 왜 투자하냐고. 그거는 얘가 미래에 언젠가 성장을 하면서 한다. 네. 그거 우리가 전문 용어로 디비덴드 수익률을 먹을 거냐, 그로스를 먹을 거냐, 네. 성장 수익률을 먹을 거냐 이건데 중국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 우리가 그로스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5G라든가 바이오 주식이라든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돈을 못 벌어줘요 당신한테. 그렇죠. 지금 왜냐면 5G 다 깔지도 않았는데 길이 안 깔렸는데 거기서 차들이 어떻게 다니냐고. 네. 자유자동차가 어떻게 다니냐고. 길이 깔려야 이런 것들은 지금 미리 투자하기 때문에 이익은 보지 않고 이거 내가 이 주식 투자할 때 미래를 보고 하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흐름이 타올 때를. 그래서 이건 길게 투자하는 개념이죠. 근데 가치주는 지금 너무 놀리고 셌다라는 거죠. 가치주는 네, 많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중국이 2014년부터 지금 20년이죠. 이렇게 찍어보죠. 이렇게 가치주하고 선자주를 딱 나눠가지고 섹터를 딱 나눠가지고 수익률 찍어보는 거예요. 엑셀에다가. 그러면 다르게 가요. 어느 한 해는 가치주가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다음 해는 100% 성장주가 좋아요. 네. 또 어느 한 해는 딱 1년에 한 번씩 바꿔가요. 네. 대표 선수가 바뀌어져요. 네. 작년에는 성장주가 기가 차게 좋았어요. 다 알잖아요. 네네, 26% 그렇죠. 넘게 전 세계가 다 올라갔잖아요. 그랬으니까요. 네. 작년에는 성장주 시대였죠. 전 네. 세계가. 그러면 작년에 서울이 받았던 가치주들이 올해는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CSI 300에는 심천하고 상해에는 잘하는 300대 기업인데 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상해 지수하고 선전 지수인데 상하에는 주로 이제 말하는 가치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국유기업이 많이 상장돼 있어요. 심천에는 그 창업판이 있고 자스닥이 있고 전문 용어로 창업판입니다. 한국은 고스닥이라지만 자스닥이라면 잘 알아듣더라고요. 창업판하고 중소기업판이 있어요. 얘네는 주로 성장주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는 건데 자스닥에 상장한 주식들보다 그리고 또 상해에도 원래는 성장주 거래소가 없었어요. 근데 2019년에 만들었죠. 그게 커창반입니다. 커창반 주로 반도체가 많이 상장했어요. 반도체, 바이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산업이 다 커창반에 지금 상장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커창반 인덱스, 커창반 50 인덱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창업판, 자스닥 인덱스. 얘네들이 성장주를 대표해요. G. 나머지는 선전이 중소기업판하고 상하의 주가지수는 우리가 말하는 가치주 대형 기업들이 주로 많아요. 이 두 개를 인덱스 수익률을 찍어보면 서로 교체하며 가요.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 대형주들 가운데서
펀더멘탈 되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영역에서는 중국 1위야, 시장 1위. 매출도 잘 일으켰어. 매출도 꾸준히 20%씩 상승해.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작년에 서울이 받은 것들이 있어요. 네. 사람들이 뭐 하나 본 거지. 그런 애들을 발굴하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뭐 인덱스를 보고 일반인들이 인덱스, ETF 투자 안 하는 상황 이상 인덱스가 뭐 ETF에다 투자하면 인덱스가 중요한 지표죠. 근데 종목에 투자한다 때는 이렇게 문제를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자, 근데 이제 세계 증시를 봤을 때 이제 미국이 지금 해서 돈을 풀고 있는 어쨌든 기존은 뭐 네. 바뀐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아직은 근본적으로는. 네. 근데 이상하게 돈을 푸는 나라에서 금리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오르는. 네. 아니 원래 돈 풀고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한 1분기에는 막 맞아요. 달러 가치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막 금리를 올려야 되는 지경까지 왔는데 맞아요.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세계 증시가 흘러가게 될까요? 중국을 넘어서 이제 또 세계 증시를 본다면? 우리가 네. 물건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일반적 네. 경제학 원리에 의하면 물건은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이런 일반 경제학 원리가 안 통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달러 환율이에요.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 원래는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고 네. 공급이 줄어들면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별로 여기로 따라 안 가요. 그 이유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언에 안 하나의 차이거든요. 네. 근데 달러라는 거는 일단은 전 세계 기축통화니까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거지. 지금처럼 특히 올해 들어와서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급격하게 더 요동을 치면서 사실은 바이든이 와서 새롭게 한 건 없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 다 트럼프가 만들어냈던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관세라든가 다 철폐를 안 하고 네. 중국 국회의원을 제재하고 아까 신강 위기를 다 이게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게 후 트럼프주의고 네. 지금 동맹 국가를 동원하는 거는 후 오바마주의예요. 네. 그래서 그냥 있는 밥상을 차리는데 자기가 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부담 없이. 편하네요. 아주. 그래서 그 사람 네. 올라와서 집중적으로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네. 코로나 극복, 돈 더 찍어내게 하는 거. 1.9조 지금 2, 3조 또 찍어내겠다는 거. 그게 이 사람이 올라와서 한 거예요. 엄청납니다. 예,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또 확 올라가 버린 거고 네. 올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올해는 미국 경제도 그렇고 유럽 경제도 그렇고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게 다 컨센서스가 됐잖아요. 네.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아이비들이 내놓은 전망치를 보면 특히 미국 경제는 올해는 어쩌면 중국보다 더 높게 간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리커창이 왜 6%냐. 미국보다 낮게 일부러 잡은 거다. 뭐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하려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다 네,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눈치를 봐가지고 뭐 그거는 왜서 그런 생각이 나왔지. 어제도 진짜. 저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가 좋으면 파월이라는 의장이 있잖아요. 이 파월이라는 사람은 사실 강경파예요. 이 사람은 그때 그 2008년에 푼 돈이 후유증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Q1, Q2, Q3 세 번 해서 걷어들이기 시작한 게 2012년 이후인데 그때 제일 강경하게 빨리 걷어들여야 된다 계속 강조한 게 파월이거든요. 이 사람은 항상 걷어들이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경제가 좋아진다 기미가 나오면 자기 이 생각이 다시 나오는 거지. 왜냐면 부담 없어지는 거지. 네. 지금 정부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네. 아 걷어들이고 싶은데 바이든이 돈을 이렇게 이런 눈치를 볼 거라. 너무 풀어 이거. 네. 자기 눈치를 보는데 아 경제가 좋아지면 눈치를 안 봐도 말하기도 편리하고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시장은 먼저 움직이는 거죠. 네. 이런 걸 먼저 움직이는 거죠. 이런 금융 상황에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 투자를 지금 시작해도 유효한 건지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들어갈 때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야 이제 글로벌 금융 환경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이제 네.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쪽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버핏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버핏 지수 네 들어봤습니다. 워렌 버핏이 세계적으로 주식으로 부자된 유일한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버핏 지수라는 거에서 자기가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될 때를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버핏 지수라는 게 뭐냐면 GDP 대비 시가총액을 말하거든요. 네. 3월 현재 미국 증시의 버핏 지수는 GDP 대비 시가총액이 100% 이상이면 네. 이미 버블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위험 신호네요. 네, 위험 신호라는 거지. 100을 네. 기억하셔. 근데 저는 좀 더 높게 봐요. 120으로. 100에서 120 이상이면 이미 버블 간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지금 3월 기준으로 미국 증시의 버핏 지수가 230%에서 300%예요. 왔다 갔다 증시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200% 이상이라는 거지. 그러면 버핏의 판단에 따르면 이미 가격이 굉장히 와, 고평가. 높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미국 네. 증시는. 높다는 거네요. 자, 한국은 얼마냐? 한국은 얼마일 것 같아요? 버핏 글쎄요, 지수가. 100% 최근에 넘었다는 얘기 좀 들은 것 같은데요. 130이에요. 130? 네. 버핏이 지표를 넘었어요, 이것도. 한국도. 네. 중국은 얼마일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좀 낮은 편인가요? 잘 맞추면 뭐 선물할게요, 하면. 100이 안 되나 봅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90%. 아, 90%. 그래서 네. 버핏의 지표로 봤을 때 중국이
네. 제일 낫다. 그러면 뭐 만약에 버핏이 논리가 지금도 통한다고 하면은 기회가 네. 있다라는 거죠. 90%가 꼭 낫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근데 네. 이 버핏의 절대 수치에 100에 비하면 낮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과거에 중국의 버핏 지수를 보면 평균이 얼마였냐면 2007년 딱 빼고 중국이 2007년에 6천을 쳤거든요 지수가. 네. 그리고 친 적이 없는데 아, 네. 그때 빼고 계속 평균이 60이었어요. 그럼 한 1.5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네. 지금까지 평균이 60이었다. 그러면 네. 90이면 또 상대적으로 낮은 건 아니다. 증시의 유동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기 예측 흐름을 함에 있어서 증시의 유동성이 돈이 어디서 들어올 때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네. 결국 누가 투자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네. 그 투자하는 메인 플레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단기 네. 흐름을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이 80%를 차지해요. 거래의 80%. 보유 잔액으로는 기관이 더 많아요. 기관이 60% 넘어가고 있어요. 지분 보유 구조로는. 근데 거래는 데이 트레이드를 개인들이 하니까 네. 80 이상을 하는데 중국의 전체 개인 자산 중에서 얼마를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자산 구조를 보면 대부분 50%가 예금이에요. 네. 그럼 증시에 얼마 투자하냐면 10에서 15%. 높진 않은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주로 예금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우리처럼 개인들이 증시에 흘러들어가 내 100원이 있다면 그중에 10원에서 15원을 가 주식을 사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M2 대비 시가총액을 봐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그동안 주가 지수 흐름을 보면 이게 거의 정확해요. M2 대비 유토 시가총액이 15%에서 21%대는 지가 지수가 클라이막스에 가요. M2 대비 시가총액이 15에서 21%면 주가 지수 흐름이 이렇잖아요. 네. 이렇잖아요. 그럼 15에서 22%면 고점이에요. 100%. 지금 어떤 시점인지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네. 500원. 500원 주세요, 빨리. 그럼 내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여기 왔어요. 아, 고점 수준으로요? 네, M2 네. 대비? 제일 높게 가서 20% 넘어가는데 지금 17.97%, 네. 18%. 아, 네. 그러니까 15에서 21% 사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이게 좀 약간 고평가 영역으로 가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이렇게 흔든다고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산중턱 좀 위에 더 거봉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 중턱이 있잖아요. 그 위에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단기 투자할 때는 들어가는 시점과 나오는 시점이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겠으면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되고요. 중장기로 투자한다면 만약에 근데 장기로 간다면은 이런 수법이 아니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국의 운명에 베팅하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이 계속 잘 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답이 당신이 답이 예스면 지금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어떤 전문가처럼 중국 어선 끝났어. 미국 어선 때리기가 끝나서 어선 다 끝났어 이러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끝난 나라에 왜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중국의 운명을 믿습니까? 예스 하면 투자하시고 불안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 나라 국가의 운명에 베팅하는. 자, 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고평가 영역이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정말 그런 걸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마 지수를 보면 이게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하이 지수가 막 6천을 넘었다가 폭락할 때 또 두 번을 그 네. 2007하고 2015년 네. 한 번 2015년에는 5천 좀 넘어. 네. 낙타등 같더라고요. 네, 딱 거기서만 거기. 그래서 네. 이 꼭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네. 아직도 이게 지금 네. 원금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맞아요. 제가 그림 갖고 왔잖아요. 이게 너무 네. 작긴 한데. 네, 완전히 여기. 낙타등처럼 네. 이게 막 꼭지가 이렇게 지금 있으니까 보이죠?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요. 또 낙타가 이렇게 되고 있죠. 네, 보이시죠? 등이 이제 딱 지금까지 두 개 보이나, 있었는데 이렇게? 네. 이번에 세 번째 등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주식상은 항상 기회가 있어요. 투자자한테는 항상 매일 기회가 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단지 당신이 그 기회를 보는 자기만의 논리와 스토리가 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안효 교수님 같은 분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00원 주세요. 끝나고. 네. 네.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과 경제한방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ound one, fight.